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살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선방한 거죠. 좋았다. 그동안 단기 상승폭이 워낙에 큰 상태에서 나오는 조정치고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의 기조는 엄청나게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변곡점에 좀 근접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장의 수급의 흐름을 좀 잘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의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서 자, 수급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내일의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내일의 단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바로 수급, 위에서 아래로인데요. 어떤 뜻이죠?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제 정책 테마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죠. 정책주를 중심으로 증권주부터 해가지고 지주사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원전주,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정책주로서 강도 높은 상승세가 기록하고 그들 종목이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 정책 이슈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정책주 중심의 어떤 선별적인 상승장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런 정책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제가 몇 번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가셔야 될 건데 수급 위에서 아래로라는 것은 최근에 올랐던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증권주라든가 지주사 같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위에서부터 물량을 털어내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내놓고자 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매물을 매도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갈 것인가. 많이 올랐던 종목 쫓아가지는 않겠죠. 그쵸. 결국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바닥권에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급의 이동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내지는 이제 시작하는 초동기에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는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찍는 것과 찍지 않는 것 그렇게 제가 보기엔 별 차이는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3,000선 위에 쉬던가 3,000선 아래로 쉬던가 현 구간은 3,000선을 중심으로 약간은 혼조항상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더 가려고 하더라도 현 구간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장세는 분명히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고 오른 데 따른 부담이 있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또 3,000 초반까지 올라가게 되면 고점에서 단기 급등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올랐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역시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세는 3,000선 위로 갔던 내지는 밑에서건 약간은 혼조 장세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쉬어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 증시가 무려 17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외됐었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눌렸었던 시장의 수급이 한꺼번에 터져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3,000선에서 기간 조정이 길면 제가 보기엔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사상 최고점 3,300선을 향하는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3,000선 위에까지 가는 것 자체가 강세장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상 최고점 3,300선까지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3,300선 이상은 우리 증시가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 위로는 매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그런 측면이겠고 지금 3,000선 하단은 강세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조정은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점을 또 한 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 거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좀 출렁거리고 또 혹시라도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약세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조정 장세를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시장의 수급인데 언급드렸듯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 매물이 좀 늘어납니다. 보셨듯이 이제 증권주도 그랬고 은행주도 그랬고 지주사도 그랬고 지금 원전주들 중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많은 물량들을 최근에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하방 경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의 매물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한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결국에 말씀드렸죠. 많이 올랐던 종목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많이 올랐지만 못 올랐던 종목들 중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시장의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외됐지만 저평가됐고 앞으로 증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선호한 종목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트, 코스피 월봉 차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2005년에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 강세장 500선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었고요. 네. 저기서부터 지금 녹색선을 친 이 기간 동안 무려 17년의 기간 동안 장기간의 박스권세가 나온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올랐다가 밀렸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강한 수급에 의해서 펀더멘탈이 없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결국엔 다시 밀렸었죠. 네. 결국엔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3번에 걸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반등은 강도 높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수급을 받쳐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강세고 직전 고점을 한순간에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반등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짧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강세장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올라가면 정말 무섭죠. 그러나 정말 긴 시간 동안 소요돼 있고 그 눌렸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경국면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 들어서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 3,300선 돌파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언급드렸듯이 오늘처럼 내지는 앞으로도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권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덜 오른 종목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제도 말씀해주셨던 조선이나 네. 피부 미용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쪽일까요?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놓고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네.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멀리는 올해 연말이라도 내년 정도 선에서는 2차 전지 쪽 같은 장기 소외주 쪽으로 또 매기가 들어옵니다. 오. 결국엔 이 강세장에서는요. 좋은 종목이 먼저 가고 맨 나중에 안 좋은 종목까지 가는 게 강세장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이지만 아직은 못 갑니다만 나중에 그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 소외된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의 공략 종목 과연 반도체 관련 종목일지 2차 전지 관련 종목일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화오션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역시 조선주는 좋게 보시겠죠? 여전히 아직은 좋게 봐야 네. 되겠죠. 지금 하나오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답답한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께서 이제 두세 번 정도 또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네. 결국에 주가가 오늘 드디어 강하게 올라가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 수급 패턴 보시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할 때마다 기관 외국인이 관망하다가 네. 서서히 기관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들까지 매수에 네. 가담하는 형태인데 외국인들은 두 번에 걸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매도 관망에서 벗어나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HD 현대그룹주들은 오늘 하나오션의 강세도 불구하고 지수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같이 밀렸습니다만 그들 종목들도 모두가 계단식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주들은 그동안 이제 지주사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그런 인식들이 분명히 강한 것이고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식구 원유 생산 성비를 수주에 주력한다는 그런 소식,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그룹은 해양 방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하나오션, 하나그룹주들은 해양 방산 시장에서 또 한 번의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직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 역시 매물 없습니다. 매물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세 분출 자체가 좀 더 가볍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올랐다고 절대 성급하게 팔시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전히 저가 매수입니다.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한테
최근 바닥권 8만 원 미만 선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아직 시작에 불과한 종목이니까 뭐 무리하게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는 충분하게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우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해보고 아직 없다면 신규 매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증권인데요. 무려 또 4차 목표가 달성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5차 목표가를 세우는 종목들 참 많은데 이 종목도 세워주시나요? 자, 목표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네. 지금 그 증권주하고 지주사 이들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요. 네, 워낙에 어려워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탄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주사라든가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모멘텀 자체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 또 모멘텀도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주도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증권주들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뭐 눌림목과 기관주 정도 나오겠지만 눌림목 후에 중장기 2단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 4차 목표 달성해서 올라오면 털어라라고 말씀드리긴 네. 했습니다만 나중에 충분한 눌림과 기관주적인 날때는 분명히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삼성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주들도 이번에 지금은 쫓아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일부는 털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것도 좋겠고 한 번 정도는 털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상승 여러 번 좋다는 측면에서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네. 있겠고요. 삼성증권도 워낙에 강력하게 올라갔고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은 상태인데 현재 차트 주봉상의 흐름도 봤을 때는 아직은 주가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제가 이 종목보다 목표가를 제가 72,000원 정도까지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72,000원 부근 정도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 팔았다가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한 눌림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차 목표가 72,000원까지 제시를 드리고 익저가 63,500원까지 제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목표가 높여서 수익을 한번 더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네.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을 포함한 증권주들은 아직까지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눌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좋겠다. 삼성증권은 5차 목표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내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예요. 요즘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조금 힘드시죠? 속상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도 가지고 왔었죠. 네, 하이닉스도 그랬죠. 지금 뭐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세가 나타났고 결국은 대형주들도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또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하게 꾸준하게 네. 올라가는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좋은 주식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삼성전자를 오늘 다시 한번 갖고 왔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언급드렸듯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팔았던 그 세력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로 시장의 자금이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산업 중에 뭐 방산이라든가 조방관 같은 종목들 너무나 많이 올랐죠. 네. 이런 가운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가 못 갔고 그렇죠. 현재 기아하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기아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이미 21평선 돌파해서 미미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의 자금, 외국인들의 자금은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 충분히 많이 하락했고 과도하게 하락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상 뭐 저점이 뭐 한 7번 정도 다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도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측면이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HBM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나머지 가전 사업이라든가 이쪽은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강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질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HBM 쪽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는 아시겠습니다만 HBM과 AMD에 대해서 이제 HBM3 이를 AMD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12단위. 자, 여기다가 이제 브로드컴에도 지금 이제 HBM3 8단을 이제 공식적으로 브로드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마지막 폴 테스트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뭐 상반기 말 정도를 해서 늦어봐야 3분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만큼 이제 SK 하이닉스는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장 캐파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테스트만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장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삼성전자가 호재가 나오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로 시중에 자금이 완전히 쏠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가게 되면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급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먼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가는 또 안정적인 어떤 매매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되고요. 한 가지 또 주목할 부분이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제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2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 중인 것 전해지고 있죠. 네. 물론 트럼프가 반대라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여건 자체가 최악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6만 전자를 앞두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데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일단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7번에 걸쳐서 지금 네. 주가가 뭐 5만 3천 원 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형태고요. 현재 주가는 200일평선 위에까지 올라서고 지금 일부러 눌러대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현재 주가는 뭐 고민하실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가 58,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주가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계속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겠고 현재 긴 시간대는 조정이 나타났고요. 앞으로 만약에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고 많이 올랐던 종목이 빠지게 되면 얘네들로 주가가 튀어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저가 매수를 한다는 측면. 자, 목표가를 일단 움직이게 되면요. 67,000원 정도까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67,000원 중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자, 손절가 5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1위 삼성전자 정말 긴 조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오르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틈틈이 모아가자라는 전략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 해주셨나요? 네, 지금 무료 방송에서 제 포인트가 이제 조선주들입니다. 네. 조선주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중요한 전략 포인트 말씀드렸고 언급됐던 삼성전자를 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지주사, 증권주 같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께 세워드렸으니까요. 자, 지금 그 네이버 밴드 네. 가셔가지고 엠뱅골드 한규성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통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